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반백년 산 아줌마입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학교 입학하는 중2병 제대로 걸린 놈이랑 저보다 5살 어리지만 그래도 돈은 벌어오는 아주 기특한 남편이라는 아들놈,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그래도 첫째는 돈이라도 벌어오고 투덜거리는 일이 적어서 제가 특히 예뻐해주고 있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첫째 놈, 그러니 저희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전형적인 회사원이에요. 아침 6시가 되면 좀비처럼 스르르 일어나 혼자 시리얼 우걱우걱 먹고 출근해 콸퇴근이라고 하죠. 퇴근 시간이 되면 후다닥 달려와 맥주 한 캔 까며 저랑 노상 까는 게 취미인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늘 대화의 주제는 하루 종일 집에서 집안일 했던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 회사에 있던 회사 일이 주제가 되고는 합니다. 어느 정도로 회사 이야기를 자주 하냐면 제가 남편 대신 출근해도 직장 동료들과 서스럼 없이 어이 박대리, 자네 오늘도 여자친구랑 메시지하느라 업무에 집중 못하고 있는 겐가? 할 수 있을 정도라니까요. 아무튼 제가 오늘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려고 하는 상대는 바로 그 박대리입니다. 이름은 박상훈이라고 부를게요. 박대리는 공채로, 그것도 동기들 중 1등으로 회사에 입사한 인재라고 합니다. 스펙도 빵빵하지, 얼굴도 잘생겼지, 집안까지 훌륭해서 대기업에 입사하자마자 너도 나도 중매를 서겠다고 달려들었을 정도로 어느 하나 나무랄 곳이 없는 청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차마 숨겨볼래야 숨겨볼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치맛바람보다 무섭다는 아빠 바람이었습니다. 입사하고 처음 몇 개월 동안은 그 매서운 아빠 바람을 모두가 느껴볼 새가 없었다고 해요. 야근도 정말 어쩌다 한번 생기는 일이지 칼퇴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했고, 업무의 강도는 높을지 몰라도 그만큼 급여가 빵빵하기 때문에 다들 급여 대비 일은 쉬운 편이라고 할 정도로 업무가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300명이 들어오면 300명이 3년이 지나도 단 한 명도 절대 나가지 않을 정도로 모두가 직업 만족도 최상인 곳이었죠. 아무튼 그런 와중에도 박 대리는 유독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경력자들보다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할 뿐더러 다른 신입에 비해 여러 번 설명하고 자세히 풀어 얘기해주지 않아도 대충 흘려 말하면 딱 알아듣고 결과물을 척척 해내오기에 너도 나도 박대리와 일하겠다 아우성이었다고 해요. 커피부터 시작해서 밥까지 박대리랑 일해야 손발이 편하니 선배들이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혈안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이 저의 남편이기도 했고요. 제 자랑이긴 합니다만 5살이나 어린 연하남을 만난 건 제가 워낙 예쁘고 성격이 좋은 탓도 있지만 남편이 귀엽고 부침성도 좋고 싹싹하니 말도 유머러스하게 해서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우리 남편을 택한 것처럼 박대리도 많은 선배들의 눈총을 감내하며 저희 남편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둘은 콤비처럼 함께 붙어다니며 어떤 어려운 일도 척척 해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전 그 유능하고 잘생긴 청년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박대리의 회사 이야기부터 박대리를 짝사랑하는 옆팀 사원들 얘기, 또 이제 막 썸 타기 시작한 여자친구 이야기 등등 모르는 게 없게 되었답니다.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긴 박대리는 너무 좋은 나머지 집에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까지 저희 신랑과 했냐고요? 아니요.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며 사무실 문을 벌컥 열면서 박상훈 나와! 하셨대요. 아들이 며칠째 새벽에 귀가하는데 이런 미친 사장, 자기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아야지 안 되겠다고 자기 아들이 일하느라 얼굴 야인 거 안 보이냐고 하는데, 남편이 볼 때 박대리는 오히려 연애하는 재미에 빠져서 얼굴이 더 뽀송뽀송해지고 윤기가 좌르르 흘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박대리를 보며 어디 피부샵 다니냐며 관리하냐고
잘생긴 남자들 타고난 게 아니라 역시 돈 바르는 거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릴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그러지 않았나 보죠. 결국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탓에 팀의 짱이었던 저희 남편이 나서서 여기서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 안 된다. 박대리가 다니는 회사인데 박대리 난처한 것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네가 우리 아들 못살게 괴롭힌 밑대가리냐며 제 남편 멱살을 붙잡았다고 해요. 아니 제 남편이 무슨 박대리랑 불륜이라도 저질렀나요? 박대리가 아연질색이 되어 아버지 진짜 왜 이러세요? 하고 겨우 떼어놓아 살았지 안 그랬으면 저 과부 됐을 거라고 남편이 울먹이는데 제가 찾아가 우리 남편 기죽인 사람 누구냐고 하고 싶더라니까요. 아무튼 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박대리를 불러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너를 6시 퇴근이 아닌 단 6시 10분도 퇴근시킨 적이 없다. 알지 않느냐. 10분도 넘긴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자기 아들 뼈를 갈아 회사를 운영하냐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냐고.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사생활이면 깊게 얘기 안 해도 되지만 회사 탓은 하지 말라고. 아버지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자기 진짜 무서워서 혼절할지도 모른다고 박대리에게 빌었다고 해요. 그러니 박대리가 죄송하다고 하며 사실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아직도 아버지가 교제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애를 35이 넘어야 허락해 줄 거라고 지금은 열심히 일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금도 8시라 친구들 만나서 술 마셔본 적도 없고 아니 아예 친구들이 부르지 않는다고 해요. 저놈 아빠 보이라서 집에 일찍 가야 하니 재미없으니 부르지 말라고 왕따 아닌 왕따처럼 지낸 게 벌써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빠한테도 통금 8시를 넘길 수 있는 변명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야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뻑하면 야근이라고 속이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고 대학생 때도 못 간 클럽에도 가고 그러다 거기서 예쁜 아가씨를 만나 진지하게 교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을 하고 나니 밤이 너무 짧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회사에 일이 터져서 야근해야 한다고 벌써 한 달째 야근을 핑계로 3시에 집에 귀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대학 때도 찾아와 선생이고 교수고 가리지 않고 우리 아들 기죽이지도 말고 점수 잘 주라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니 회사까지 찾아와서 그럴 줄은 몰랐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그럼 넌 이제 여자친구랑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한참 사랑해봐서 아는데 8시는 무슨 아침 8시까지 있어도 부족한 마음이 사람 마음이라 안쓰러웠다고 해요. 멱살 잡혀서 죽을 뻔한 주제에 여자친구 못 만날까봐 동정하는 걸 보면 아직 어리죠? 아무래도 그게 제일 막막하다고 하는 박대리한테 우리 함께 돌파구를 찾아보자 그렇게 위로해 주었다고 해요. 그러다 회사에서 무슨 팀이 꾸려지고 거기에 박대리가 차출되어 나가는 바람에 한동안 서로 소식이 뜸했다고 합니다. 가끔 옥상에서 만나서 담배를 피우는 게 전부인 정도? 여자친구랑은 잘 지내냐고 물으면 8시까지 알차게 만나고 있다는 너스레를 떨더랍니다. 그런데 하얗게 얼굴이 질린 사원 한 명이 헐레벌떡 올라와서는 박대리한테 얼른 내려가 보셔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딱 알겠더라는 겁니다. 아, 아버님이 또 찾아오셨구나. 내려가니 아주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다고 합니다. 손에 잡히는 건 아무거나 던지면서 우리 아들 괴롭힌 상사 나오라고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지와 아침 먹는 자리에서 업무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뭘 누락한 게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출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한 걸 들으시고는 아들을 혼낸 상사 나오라고 다시는 혼내지 말라고 애가 하루의 시작을 당신 따위한테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해야겠냐고 우리 아들 건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박대리 얼굴이 거의 울 것 같더라는 겁니다. 이건 쪽팔려서 퇴사하겠다 싶었다고 해요. 그 팀 팀장도 저희 남편에게 말하길
박대리가 참 능력도 좋고 사람도 싹싹하니 좋은데 그 친구랑 일하느니 차라리 일 못하는 애 가르치고 어떻게든 해내게 만들어서 굴려가는 게 낫겠지? 맞아 죽을 거 걱정하면서 같이 일해야겠냐고. 쟤랑 일하기 전에는 보험 들어놓아야 할 것 같지 않냐고 하더래요. 박대리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절대로 두 번 다시는 아버지가 회사에 찾아와서 소리 지르는 일 없을 테니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죄송하다고 한 명 한 명 사죄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사과를 많이 했는지 사람처럼 보이는 것만 봐도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하더래요. 그런 박대리가 1년 전에 여자친구랑 결혼하게 되었다고 청첩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성격을 아는 저희 신랑이 아버지가 35세 전에는 절대 연애도 허락 못한다고 했다며. 그러니 그런 아버지라도 절대 반대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겨 그렇다며 남편에게만 살짝 말해주는 거라고 아이가 생겼다고 그러더랍니다. 축하한다고 얼싸안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 친구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얼굴이 야위어 가더래요. 그 좋던 우리도 결혼할 때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 다 지나가는 일이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박대리 아버님이 죽어도 한 집에 살자고 우기셨다고 해요. 문제는 박대리 아버지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외치는 집이에요. 그동안 세 식구가 살기에 방 하나에 거실 하나, 베란다 하나인 집이 불편할 게 없었지만 이제 박대리와 박대리 와이프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까지 생각하면 방이 최소 2개, 못해도 3개는 있어야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쓰던 방은 너희에게 물려줄 테니 자기는 거실과 베란다를 쓰겠다고, 이사는 죽어도 안 된다고, 분가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나자빠지셨답니다. 집을 안 해주셔도 된다. 내가 알아서 해서 나갈 테니 분가라도 허락해달라 하니 말이 되냐고 따지니 왜 말이 안 되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된 건데 자기가 젊었을 때 피땀 흘려 매일 생수만 마시고 일하고 잠도 하루에 30분 자고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과로로 쓰러져가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 우리 가문의 역사가 담긴 집에서 어떻게 단 3년을 살 생각도 못하고 각오도 없이 우리 가문에 철하고 들어올 생각을 하냐고. 이 집에 살 것 아니라면 애가 태어나도 죽어도 결혼 허락 못할 거고 혼인신고도 꿈도 꾸지 말라고 자기 성격 알지 않냐고 죽어라 쫓아다니며 방해할 거라고 협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미래 와이프한테는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 쳐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로는 와이프가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결혼이고 나발이고 너랑은 연애한 기억도 잊고 싶다고 떠나갈 기세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엉엉 울더랍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딱 죽고 싶다고요.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랬다. 나도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많은 부분 양보해 주셨고 양보 죽어도 못 해준다고 하는 건 단식 투쟁을 해가며 이루어냈다고 위로를 해주니 박대리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방금 방법이 하나 생각났다고요. 그리고 주말이 있어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월요일이 되어서 그 방법이 뭔지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해요. 머리를 빡빡 밀었답니다. 분가를 위해 적어도 방 3개짜리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삭발투쟁을 불사한 거죠. 용모 문제로 회사에서 경고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희생시켜 어떻게든 허락받기 위한 박대리의 용기에 엄지를 들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했냐고요? 뭐 성공이라면 성공이지 않을까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바로 옆집, 그 옆집을 아버지가 구해주셨다고 해요. 몇 날 며칠을 찾아가서 집을 내놓아라, 다른 데로 이사가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아주 막무가내는 아니신 게 시세보다 비싸게 팔고 가라 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래서 신혼집은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한 상태로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본 박대리의 아버지는 신랑에게 들은 그대로 한성격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장에서도 장난 아니셨어요.
신부가 결혼 못하겠다고 뛰쳐나가도 할 말 없겠다 싶더라고요. 박대리도 그걸 안 건지 신부 손을 꼭 붙잡고 장인 장모님 옆에 딱 붙어 서 있는데 정말 저라도 나서서 박대리 아버님 입을 막고 싶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들 정말 부족한 거 없이 잘 자라준 아들입니다. 로 시작해서 돈 준데도 듣기 싫은 남의 자식 아들 자랑 이야기에 꾸벅꾸벅 졸 때 내 아들 삼시세끼 깨끗하고 정갈한 반찬 준비해서 대접하고 할 땐 제가 꿈을 꾸나 했어요. 근데 이건 꿈이 아니더라고요. 며느리를 향해 모두의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계셨어요. 한 번 상에 올린 건 절대 또 한 번 상에 올리지 말 것과 점심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지만 아침과 저녁은 결혼해서도 함께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고생한 시어머니를 생각해 밥부터 집안일까지 다 하는 건 굳이 입 아프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요즘 애들이 되바라졌다고 해서 기어코 친절히 이야기해 주는 거니 잘 기억해 두라고 신혼여행 가서 까먹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전 멀리서도 박대리 와이프네 부모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는 걸 보았어요. 곧 사람 한 대 치시겠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네 지인분들은 물론이고 와이프네 친구들은 수군수군하며 자기들끼리 박대리 아버지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대우 받고 싶으면 본인이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말은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건지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 말하시는데 결국 참지 못한 박대리 와이프네 부모님이 벌떡 일어나 식장을 나가셨습니다. 여기서 다들 귀한 시간 쓰지 말고 뷔페 가서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얼마나 비싼 집 고른 줄 아냐고 허이허이 양떼 몰듯이 그렇게 우르르 나가라 하시는데 저희가 1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홀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뭔 일이 또 난 건가 싶어 이야기를 주워 들어보니 자기 말을 끊고 감히 버릇없이 여자네 부모님이 그랬다며 예비시댁을 그럼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고 사돈이 이럴 줄 몰랐다고 하는데 정말 말을 잃었어요. 그래도 결혼 파토 안 내고 마무리 지으신 걸 보면 예비 와이프분네 부모님이 안 봐도 훌륭하신 분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결혼 생활만이라도 제발 무리 없이 잘 지나가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한 게 무색하게 남편이 박대리네 새로운 사건에 대해 들고 왔습니다. 또 회사로 누군가 찾아왔다고요. 이번에는 박대리네 아버지가 아니라 박대리네 장인 장모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박대리 죽이고 콩밥 먹기로 작정했으니 누구든 자기 둘을 말리면 당신도 같이 죽는 거라고. 그래도 동료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사위가 얼마나 창피하겠냐. 앞으로 회사 어떻게 다니라고 그러시냐고 하니 이놈 오늘 죽을 건데 앞으로 회사 다닐 일이 뭐가 있다고. 당신은 쓸데없는 걱정할 바에야 장례식장 와서 돈 두둑히 낼 생각이나 하라고. 혼자 남을 우리 딸아이 하루 밥 3끼 남이 차려주는 밥 먹어야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맨 위층에 있는 대표실까지 들릴 기세였다고 합니다. 박 대리는 그저 동료들을 방패 삼아 무릎을 꿇고 거의 엎드리다시피 해서 고개는 못 들고 죽어라 손만 싹싹 빌고 있었다고 해요. 한때 모두의 우상이었고 누구나 가져보고 싶어 했던 박 대리. 지금은 똥파리 취급이나 받으면서 저 남자 그때 안 가진 건 조상신이 도운 거라고 여자 직원들끼리 안도한다고 해요. 그때 장인어른이 쓰러지시더래요. 으악 하시면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길래 장모님도 놀라 어머 여보 하시고 동료들도 놀라 달려가고 박대리도 그 틈을 파고들어 아버님 하고 달려드니 아버님이 눈을 희번떡 뜨시면서 그래 이놈 너 잘 걸렸다 하시고는 이제서야 조금 자라난 박대리의 머리를 쥐어잡고 잘 잡히지 않으니 멱살 잡듯 귀를 부여잡고는 사무실 안을 동료들이 아무리 뜯어말려도 절대 떨어지지 않고 몇 바퀴를 구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은 그랬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딸인 줄 아느냐. 그 딸이 혼자 크고 자라 마음이 깊어 자기가 아들 목부터 시작해서 첫째, 둘째
막내 목까지 하느라 저 힘든 거 말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부모 속 썩이지 않고 큰 딸인데 그 딸이 매일같이 전화해 자기 죽겠다고 힘들다고 우는데 가슴이 미어지고 자기들도 옛날 사람이라 그래도 결혼 처음에는 다 그렇다며 아이를 달랬는데 하루는 딸이 이러다 진짜 죽겠다며 살려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박 대리는 도망치듯 회사를 퇴사하고 지금은 아버지를 피해 멀리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작게나마 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완도 나쁘지 않다 하더라고요. 간혹 누가 문을 벌컥 열면 아, 나 또 박대리 아버지 온 줄 알았네. 누가 장난을 칠 정도로 지금은 그때의 일을 웃으며 다들 말한다고 하더군요. 최근에 들은 박대리 소식은 아주 화목했어요. 자녀가 벌써 셋이 된다고 해요. 자식들이 모두 복덩이인 건지 최근에는 사업도 더 확장했고 직원도 20명이 넘어간다고 해요. 와이프도 예전처럼 예쁜 얼굴을 되찾았고 자기 와이프 지킬 줄 아는 놈이었다고 장인 장모님께도 인정받아 오순도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간혹 본인 집에도 연락하는 것 같지만 어머니만 따로 만나는 눈치라고 하더군요. 박대리 아버님이 얼른 정신 차리셔서 미안하다 100번 사죄하시고 가족 모임에 끼게 되길 응원해 봅니다.